오늘은 전 세계에서 보고된 조우 케이스 중에서 아주 기이한 유사 패턴을 보여주는 5개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973년 전기 기술자 패터슨은 퇴근 후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기분 좋게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하리만큼 밤하늘이 너무 맑아 보였고 별빛도 선명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항공기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며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아주 밝은 물체가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마치 커다란 원반처럼 보였습니다. 환한 빛이 트럭 가까이 다가오자 사방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물체는 트럭 바로 위에서 천천히 맴돌고 있었고 이상한 진동 또는 에너지장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너무 밝은 빛이 트럭을 관통하여 자신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합니다. 마치 밝고 거대한 화이트 전구 안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패터슨은 정신을 차리며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 보는 이상한 곳이었고 시계를 보니 약 20분이 지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전혀 기억나지도 않았는데 곧 더 이상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은 온통 열대의 풍경이었고 그가 있는 이곳은 엘라베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라베마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플로리다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전혀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나중에 최면 검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을 해냅니다. 그의 트럭은 원반 비행체가 내뿜는 밝은 빗무리 속에 들려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밝은 빛과 이상한 소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누워 있었고 어떤 낯선 존재들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패터슨의 케이스 또한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고 모든 정신과 검사에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1983년 스테판과 그의 가족은 프랑스 시골의 손머크르 언덕에서 캠핑을 합니다. 그날 밤 그들의 텐트 위의 하늘에 이상한 발광 비행체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다시 나타나 가족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캠핑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지만 스테판은 혼자 다시 캠핑장에 돌아옵니다. UFO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그의 머리 위에 UFO가 나타납니다. 스테판은 자신의 몸이 UFO 광선에 끌려 올라가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봅니다. 물론 자신은 정신을 잃지도 않고 모든 것을 똑똑하게 지켜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테판은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몇 시간의 기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데요. 작은 키에 인간을 닮은 듯한 존재에게 검사를 받았다는 희미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는 기억을 하면 할수록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한편 조사관들은 그가 끌려갔다는 들판에서 선명한 착륙 흔적과 불가능한 수치의 잔류 방사능을 검출합니다. 1989년 수잔과 친구 제니퍼는 플로리다에서 캔자스 굴랜드로 가던 중에 자동차를 따라오는 이상한 비행체를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비행체는 그들의 차 위로 날아와 빗줄기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상했지만 두 여성은 운전을 계속했고 잠시 후 굴랜드의 한 모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수마일을 여행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따로 최면 검사를 받고 사라진 기억을 찾게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차에서 끌려나와 우주선에서 회색 외계인에게 따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외계인과 대화까지 나누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조우가 필연적이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세 번째 대도시 캘거리에서 발생한 조우 케이스입니다. 1967년 11월 지방 도시 캘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늦가을 추위가 극성인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당시 캘거리는 지금처럼 차도 건물도 많지 않았고 거리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조용했습니다. 10대 청년 데이빗은 이제 막 친구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늘 걸어가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데이빗은 그날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멈춰 서서 잠시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는데요. 다시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며 밝은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정도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상한 것이었는데요. 불빛은 데이빗의 바로 위 하늘에서 맴돌고 있었고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아래로 쏘아지며 데이빗을 덮쳤습니다. 너무 밝고 강렬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고 데이빗은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데이빗은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호흡이 가빠졌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고 데이빗의 부모는 놀라며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데이빗은 벽에 걸린 시계를 봤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집을 나설 때의 시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1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 순간적으로 뭔가 떠오릅니다. 데이빗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상한 모습의 얼굴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넘게 데이빗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모습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검사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매번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는 꿈에서 본 이상한 존재들과 주변의 모습 그리고 이상한 기호와 상징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데이빗 케이스를 분석한 조사관은 그가 겪었던 일들이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의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로 나왔고 그가 그린 상징과 문양들은 인간의 것 이상의 복잡성과 체계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빗을 관찰하고 치료했던 의사도 과대 망상 등의 정신질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1990년 12월 교사 가버러 몰라르는 헝가리 데브레첸 근처에 35번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고 서둘러 귀가 중이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스르르 꺼지며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도로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녹색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 자신과 내려다보는 커다란 눈들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로 정신을 잃었고 차 안에서 깨어납니다. 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지해 있었고 원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최면 회귀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어떤 이는 영원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몇 개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비슷한 조우 케이스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완전하다고 믿고 있을 것인데요. 과연 당신의 시간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나요?